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쇼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24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동안 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에 포커스를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총선을 4.10 총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그렇게 되면은 정권 심판론이 되죠. 이것을 뒤바꾸려는 시도를 했었죠.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 그렇게 되면은 검사 한동훈, 피고인 피의자 이재명. 이래서 야당 심판론, 구체적으로는 야당 대표 심판론으로 이 선거 구도를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지난 1월에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 이걸로 인해서 주춤했었는데 이게 화요일 어제 초단기에 사실상 이 수석 국면에 들어갔죠. 물론 남은 문제는 있습니다. 김경률 사퇴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 김건희 여사 그 디올백 논란과 관련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수석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또 이재명에 대한 공격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총선을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한 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재명을 겨냥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그리고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은 세비 반납하자, 이런 제안들을, 이재명을 겨냥한 제안들이죠. 그런 제안을 하고 답변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또 이재명의 허점을 그리고 민주당의 이 이재명 당이 돼가는 민주당을 꼬집었습니다. 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5대 혐오 범죄를 규정을 했죠. 그리고 그 5대 혐오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했는데, 자, 이재명은 지금 재판을 주 3회 받고 있고 한 10가지 정도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받는 것도 있고 재판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죠. 공금 유용, 카드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이 제3자 뇌물, 성남 FC 사건 제3자 뇌물도 있고, 배임, 이 대장동 같은 배임, 나중에 이것도 척건들은 정치자금, 뇌물까지 막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교사,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가 있는데 이 5대 혐오 범죄에서 이재명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혀를 내둘렀다. 아니, 어떻게 이재명 대표만 걸리지 않도록 저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렇게 꼬집으면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자들을 상대로 해봤을 텐데, 아니 10개 이상의 그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무슨 범죄 혐의, 혐오 범죄 그러면은 그 안에 딱 걸리게 돼 있는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말 정교하게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어떤 청년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그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21일에 이 5대 혐오 범죄를 규정을 하고 이것을 오는 4.10 총선 공천심사 점수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은 공천이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죠. 뭐냐면은 5대 혐오 범죄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온오프라인상 정오 발언, 이것을 5대 혐오 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그리고 임혁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책임지고 컷오프하겠다. 혐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민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안에서 민심을 반영한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자,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온오프라인상 정오 발언,
이 중에 이재명이 걸리는 거는 음주운전이 있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이것도 교묘하게 이재명은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재명의 막말, 형수에 대한 막말, 또 이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을 이재명을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 그 배제 대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만약에 이런 것이 혐오 범죄안에 이재명이 저지른 뇌물죄나 위성교사나 무슨 이런 것을 넣으면은 그것은 이재명부터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을 기준으로 막말 수준도 정하게 되고 또 범죄 그 혐의 결격 사유도 다 정하는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일단 이 컷오프에 걸리는 경우는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음주운전으로 이재명은 안 걸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재명이 한번 2002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이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거 2018년 12월입니다. 2002년에 그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재명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전과자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서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거 면죄부를 주는 거죠. 2002년이니까. 그래서 이 컷오프 대상에서 이재명은 제외가 된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윤창호법 시행 이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일로부터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그러면은 컷오프. 그런데 이재명은 1회죠. 그래서 이런 그 절차를 한 것을 보고 한동훈 검사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혀를 내둘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만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것 같아. 이재명은 재판과 수사를 계속 받고 계신 데다 전과도 여러 개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 5대 혐오 범죄 규정에는 하나도 걸리시지 않는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에 과연 국민들이 공감하실까 의문이다. 이렇게 덧붙였고, 그리고 또 오늘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학생들과 만나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 운동권 운동권 세력에게 좀 한동훈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종북 주사파 활동을 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할 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권 세대에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 앞에서 운동권 정치인에게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운동권 정치인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운동권 경력을 훈장처럼 달고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우리 청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다. 운동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 몇 가지 지금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을 타깃으로 삼아서 선거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만들어가는 그 활동은 오늘도 바로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서천 그 시장의 화재 현장에 가서 이 정치 쇼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그거는 여당 대표로서 간 거다. 대통령도 갔고 저도 갔는데 그럼 따로따로 가는 게 맞느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같이 이 현장을 보고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재난 현장을 둘러본 게 뭐 잘못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실천 능력이 있는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이 정책은 민주당이 제시하는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이고 소수당이지만은 국민의힘이 내놓는 정책은
실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실천력에 있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만들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현장을 둘러본 것이 왜 잘못이냐. 자, 이렇게 또 그 이재명을 정면으로 치받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안도 이야기를 했죠. 김경률 사태. 이 김경률 사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의 출구가 되는 것 아니냐, 출구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 그래서 여전히 이 김경률 사태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본인이 해촉을 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는 같이 이 퍼포먼스, 마포에 출마시킨다는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김경률의 잦은 사태를 기다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한동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자, 그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몰카 함정이고 범죄 행위고 또 다만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은 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는 좀 김경률이 이야기한 마리 앙투아네트 이것과는 결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낸 셈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숙고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기획되고 치밀하게 함정을 파고 덫을 친 것인지, 쳐놓고 1년 4개월 동안 기다려왔던 것인지, 그 백을 들고 공개석상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다 그 백을 들고 나타나지 않으니 그냥 총선 앞두고 몰카 촬영한 것을 공개를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선물,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받는 선물, 배우자가 받는 선물은 그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국고로 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취임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지금 국고에 기소되기 위해서 그 물품 안에 들어가 있다. 사용을 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1년 4개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외부로 나온 적은 없다는 것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국호로, 그러니까 다 기소됐고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념관으로 가는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